자, 머리가 좋으면 공부를 잘한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틀린 말은 당연히 아닙니다. 그런데 시험에서 머리가 좋다는 것은 정확히 무슨 의미일까요? 자, 두세 번 쓱 보고 외우는 사람이 머리가 좋은 걸까요? 이 정도면은 머리가 좋은 정도를 넘어서 천재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논의를 합시다. 내 경쟁 상대일 리도 없고요. 경쟁 상대라고 치면은 그냥 차이 인정하시고요. 그분은 그냥 다른 길 가시고 합격하시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저는 몇 번 쭉 보고 그냥 쓱 외우는 사람, 이런 천재를 본 적이 없습니다. 참고로 주변에 서울대 출신이 많아요. 일단 변리사만 해도 매년 최소 3, 40명가량 서울대 출신 쏟아져 나오죠. 그러니까 변리사 동기만 해도 널린 게 서울대 출신이고요. 이전에 다녔던 김앤장 변리사는 체감상 한 80%가 서울대 출신이었거든요. 저는 고등학교도 목동의 명문 강서고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서울대 입학한 친구들이 여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정말 몇 번 쭉 보고 그냥 쓱 우리가 프린트한다고 하죠. 그만큼 쓱 암기하는 사람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평생. 제가 봤을 때 제 뇌피셜로는 서울대 출신의 한 절반 정도는 머리가 좋다, 비상하다, 이 정도의 느낌을 받았고, 아까 말씀드린 천재는 아니에요. 딱 이 정도의 느낌을 받았고, 나머지 절반 정도는 정말 열심히 한다, 노력형이다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천재는 계속 논의를 하는 거고요. 머리가 좋다,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제 생각엔 정말 넉넉히 쳐봐야 전체 인구 중에서 한 상위 1% 정도입니다. 그리고 설령 이런 사람들이 내가 응시하려는 시험에 응시한다고 하더라도 내 경쟁 상대가 아니에요. 내 경쟁 상대는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항상 내 자신입니다. 그리고 설령 이런 사람들이 내가 응시하려는 시험에 응시한다고 하더라도요, 어차피 소수이기 때문에 내 경쟁 상대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머리 좋은 사람들이 내 위에 있다고 해서 내가 합격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설령 서울대를 다 간다 하더라도요, 서울대만 대학이 아니듯이 나도 합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시험에서 머리가 좋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시험에서 머리가 좋다는 의미는 단순히 IQ가 좋다 이러기보다는요, 저는 이해력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해력이 좋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독해력, 문해력이 좋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문직 시험에 있어서 줄을 이루는 것이 바로 법 과목인데요. 이게 법인 만큼 처음에 입문할 때 기본서의 문장 하나하나를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벅찹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출발점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게, 즉 독해력이나 문해력이 좋은 사람이 한두 발자국 더 앞서갈 수는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심할 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길이 있는 거고요. 나는 나만의 길이 있는 거예요. 나보다 머리 좋고 독해력, 문해력, 이해력이 좋은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들 때문에 합격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내 경쟁 상대는 오늘도 할 일을 미루고 나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오늘 공부를 소홀히 한 자기 자신인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주제인 독해력, 문해력이 좋다는 것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사람이 일생 동안 접한 텍스트의 양에 어느 정도 비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하게 예를 들면요,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이 독해력이나 문해력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책을 많이 읽었다는 게 기준이 좀 애매모호하죠. 그래서 저는 그나마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 있으면서도 가장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전 수능 언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국어로 바뀌었는데요, 수능 언어 1등급은요 확실히 전문직 시험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능 2, 3등급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언어 4, 5등급까지도 충분히 전문직 시험에 도전하는데 무리가 없다,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나쁘다는 어떤 지레 짐작이나 자책은 전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만 언어 1등급이 아니라면은 언어 1등급인 분들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언어 1등급은 한두 발자국 정도는 앞에서 출발한다고 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언어 6등급 이하는 더욱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거예요. 자, 이 말을 수능 언어 5등급 이상만 전문직 시험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참고로 저는 4번의 수능에서 언어 1등급부터 4등급까지 두루 경험해 봤습니다. 자, 물론 수능은 고등학교 졸업할 때 일이고, 사람에 따라서는 수능 이후에 충분히 독서와 자기계발 등으로 독해력이나 문해력이 급상승할 수 있는 거예요. 수능 등급이 다는 아니에요. 수능 등급이 대부분에게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수능 성적으로 입학한 대학교, 학벌이 인생의 전부 다가 아니잖아요. 다들 아시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시험을 공부할 때, 텍스트를 접할 때 가져야 하는 공부 방법이나 마음가짐은 무엇일까요? 자, 이해력이 좋은 사람들은 조금 더 짧은 시간 안에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그냥 보편적인 사람이라면은 처음부터 이해하려는 욕심은 아예 버리시고요, 빈도수를 많이 갖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면은
내가 처음 보는 판례나 어떤 법조문을 이해하려고 10분 동안 낑낑 대는 것보다는요, 차라리 2분 동안 5번을 보는 게 낫다는 거예요. 같은 10분의 시간을 썼다 하더라도요, 자주, 많이, 빈도수를 늘리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죠. 즉, 텍스트를 자주, 많이, 반복해서 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책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3시간 동안 책을 한 번 읽는 것보다는요, 1시간 동안 책을 3번 읽는 것이 더 이해가 잘 되고 숙제도 잘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인 영화도 3시간 동안 영화를 한 번 보는 것보다는요, 2배속으로 1시간 30분 동안 2번 영화를 보는 것이 훨씬 더 이해도 잘 되고 더 머릿속에 많이 남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미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숲을 한번 본 거고요. 숲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한두 번 더 보기 때문에 훨씬 더 이해가 잘 되고 더 기억에 많이 남는 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공부할 때 이해가 안 된다는 이유로 처음부터 너무 하나하나에 매몰되고 집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진도가 잘 안 나가요. 그리고 웬만한 것들은 종국에 다 이해가 되거든요. 뭐 기본서를 읽고 기출 OX 판별을 하면서 내가 반복적인 어떤 회독을 돌림으로써 결국에는 종국에는 별다른 내가 노력 없이 이해가 되는 게 대부분인데, 처음부터 낑낑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텍스트는 자주, 많이 반복해서 10분 보지 말고 1분 동안 10번 보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자, 제가 작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6개월간 딱 정확히 100명 컨설팅 했습니다. 100명을 찍었어요, 이제. 자, 컨설팅 받으시는 분들 중에서 본인은 머리가 안 좋아서 고생이다, 나는 머리가 좋지 않아서 참 고민이다 라는 말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고 공부를 어떻게 하시는지 보면은 머리가 안 좋은 분은 단 한 분도 없었습니다. 모두 다 방법의 문제였지, 그리고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모를 뿐이었지, 머리가 안 좋은 분은 단 한 분도 없었습니다. 머리가 안 좋아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요, 머리가 안 좋아서 암기가 안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방법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방법을. 저는 인적성 시험이나 피셋, 그리고 어학시험류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의 어떤 시험도 이 3가지 요소를 갖추면 합격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참고로 인적성 시험이나 피셋, 어학시험은 제가 확신을 갖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외시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방향성,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순공부 시간 최소 하루에 4-5시간, 주 6일 기준으로요. 그리고 계획과 기록, 이 3가지 요소를 모두 갖추었고요. 그리고 내가 전문직 시험이나 어떤 기타 시험 등에 반드시 합격하겠다라는 강한 의지가 있으면은 진지하고 신중하게 한번 진입할 것을 고민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반대로요, 3가지 요소 중에서 하나라도 못 갖추면요, 진지하게 시험 입문을 고민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음 같아서는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3가지 요소 중에서 학벌, 출신 대학은 없습니다. 머리 없어요. 올바른 방향대로 내가 최소한의 시간을 투입해서 그 투입한 시간들을 기록하고 향후 계획을 체계적으로 잘 짠다면은 어떠한 시험이라도 합격할 수 있다는 것이죠. 본인의 학벌이나 가방끈, 그리고 특히나 머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이상 손민규 변리사였습니다. 구독 버튼 잊지 말아주시고요. 감사합니다.